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한국 고려 홍삼의 굿데이즈 녹용 홍삼이 완판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재구매하고 싶다, 제품을 사려고 보니까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한국 고려 홍삼 측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매하기로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재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다가오는 추석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준비한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팝에서 세계로 꿈에 도전하는 일본 여자 아이돌들의 모습이 멋지다. 스타가 되는 것을 꿈꾸는 아시아의 젊은이가 목표로 하는 장소가 한국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뉴스위크의 기획 기사로 기사 제목 위에 세계에 도전하는 일본인 20이라고 기획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은 세계로 나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데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 미국 하나였다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길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일 베네르디 최신호로 태극기를 표지에 싣고 9면에 걸쳐 지구촌을 휩쓰는 한류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 베네르디는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의 허약함이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소재로 활용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의 숲,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품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불편한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도를 해왔다고 전하면서 단순히 즐기기 위한 콘텐츠가 아닌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국 패션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인의 패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우영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 세계 18개국 20개 지역 해외 통신원 설문조사를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현지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8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9개국 10개 지역 해외 통신원이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로 우영우를 꼽았습니다. 우영우 김밥, 우영우 인사법이 유행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우영우를 반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우영우에 등장하는 동성애 코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았고 이들 국가에서도 다행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황당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인데 관련 제품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는 우영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우영우 가방, 자켓, 치마, 구두 등의 제품도 디자인을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모습이긴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만큼 한류로 인해 한국 패션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한류로 인해서 일본의 호스트들은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한국 아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징 같은 패션, 갸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10대에서 30대가 패션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수많은 동대문의 패션 브랜드들이 일본에 상륙해 있고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인처럼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화장품은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로 인해 한국의 패션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있기 전 이미 전 세계에 패션 한류를 알린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 팝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국 디자이너의 옷만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팝스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의상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의상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눈에 익숙한 디자인의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이 사진들만 봐도 누가 디자인한 옷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앙드레 김 선생님의 디자인에 빠져서 1997년부터 2000년 초까지 200벌이 넘는 옷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아 갔을 때도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을 입고 갔을 정도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직접 말하길 하나하나 맞춤 제작이라 정말 비싼 디자이너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의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앙드레 김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해 전속 디자이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앙드레 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디자이너고 당신만을 위해 옷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정중히 딱 잘라 거절한 것입니다. 대신 마이클 잭슨에게 옷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공연 무대가 아닌 시상식이나 공식 행사에서만 입어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이클 잭슨은 그 약속을 지키며 시상식이나 행사에서만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의상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기 3달 전 재기를 알리며 런던 투어를 확정했다고 말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여기에도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마지막 순간까지 앙드레 김 선생님의 의상을 입으며 그의 옷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잭슨, 앙드레 김, 이제 두 분 모두 고인이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우정을 더 깊게 쌓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